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낮 KBS 뉴스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사를 물은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 70%가 넘는 당원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물은 결과 74.6%가 통합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25.4%였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온라인과 ARS로 실시된 투표에는 당원 59,900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23%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투표 결과로 변화를 바라는 당원의 뜻을 확인했다며 감사를 전하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정당은 기득권 양당의 큰 위협이라면서 개혁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합에 합의한 상태여서 두 당의 통합협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율이 23%에 그친 것은 사실상 전체 당원 77%가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이라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보수야합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전당대회 등 앞으로 진행될 통합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오늘 국민의당 투표 결과 발표장에 한 남성이 난입해 이동섭 선관위원장을 공격하려 하는 등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러시아 유조선이 북한에 몰래 석유를 공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 유조선이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공급했다는 보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연료 공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쿼터, 즉 제한량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대북 제재 준수에 관한 통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아이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라면을 끓이다가 잠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방화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광주광역시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서 시작된 불은 내부 80제곱미터를 대부분 태우고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5살과 3살 된 두 아들과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 엄마인 A씨 역시 팔과 발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한 채 쓰러져 있다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라면을 먹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깜빡 잠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차 현장 감식 결과 화재가 아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서 직접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합동감식반도 현재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3명의 자녀를 부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많은 부상자와 희생자들이 여전히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족의 법률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지용수 기자입니다. 짧은 순간 29명의 희생자와 3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이제 열흘째가 됐지만 아직도 부상자와 유족들은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워있어도 손님들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잠이 안 와요. 또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과 부상자들을 위해 화재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 수사에 도움을 줄 법률지원단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안전에 현주소를 말해주는 불행한 사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피해자나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 상담과 지원, 법적 대응, 수사나 재판 관련 법률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당황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고의 경우에 어떤지 저희 경험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한편 제천 화재 합동 분향소에는 지금까지 9천여 명이 찾아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극이 일어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지역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 카지노 보안요원 2명이 사망했다고 미국의 언론이 전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호텔 카지노가 밀집된 스트립 지역 서쪽에 있는 애리조나 찰리스 카지노에서 40대 남녀 보안요원 2명이 객실 내 소란을 알아보러 방에 들어갔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은 주택가 쪽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쫓기자 권총으로 머리를 쏴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 또는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동안 최대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도 1년 내 요동쳐서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1%, 잔액 기준 코픽스가 1.62%에서 0.26%포인트 올랐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비로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긴 했지만 대기질이 완벽하게 깨끗하지 못한데요. 현재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오늘 오후까지 경기 북부와 남부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맑아지고 있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해넘이 시각은 오후 5시 23분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낮 동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3도, 광주, 대구가 7,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